네,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예, 저는 이제 기획팀이고요. 원래 제가 이제 오늘은 방송이 안 하는 날이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가능하면 지키는 방송하는 날은 월수금 마감 후에 이렇게 마감 후 이야기라는 코너를 통해서 그날 있었던 특징조합 뭐 이러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수금입니다. 월수금. 그리고 중간에 조금 긴급하거나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그 구독자용으로 해서 뭐 괜히 딴 사람들 뭐 지나가면서 보는 거 뭐 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보시라고 이제 요약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조금 방송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기습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거고 그냥 한번 쉬시면서 보세요. 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스킵해버리시고 그냥 넘겨버리시고요. 뭐 그렇게 이건 제 생각일 뿐입니다. 예,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 그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신풍제약에 대한 이제 루머가 돌고 있는데 뭐 누군가 이제 배신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관계가 뭐 엄마와 아들 관계인데 뭐 아들 쪽에서 이렇게 받고 엄마한테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두 팀이 나눠서 주고받고 통정 거래를 했대요. 오재미 돌리는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그 아들 쪽에서 갑자기 그 시간 끝나기 뭐 한 2분도 안 됐나 하여튼 거의 종가에 그냥 투매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 냉엄한 주식시장에서 그 누구를 믿어도 안 됩니다. 저를 믿어도 안 되고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뭐 서로 이렇게 예?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한마디로 공정한 게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공정, 불평등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조작되는 게임이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이제 물론 이제 사회적 기능과 이제 주식의 이제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같은 일들이죠.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캐치를 대충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매번 당하고 본인이 무식해서 잃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만나본 사람들은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 다 털려요. 예, 그리고 옵션이나 선물했던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 자살도 하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해외 유학 갔다 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시간의 한정성, 옵션과 선물을 저도 안 하는 이유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은 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상폐되지 않는 한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선물이나 옵션은 저는 개인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메이저급도 아니고 자기가 큰 돈으로 뭐 주락펴락 할 정도의 뭐 그 정도 돈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선물 옵션을 한다는 건 아, 계란으로 바위돌을 치는 거죠. 예, 선물 옵션으로 돈 번 사람도 못 받고 자살한다거나 뭐 사라진 사람들만 봤어요. 예, 그래서 전 안 하고 부정적이에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는. 여기 차트 공부용이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나 여러 가지 금융상품에는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정보라는 건 뭐 그 실체일 수도 있겠죠.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가 있습니다. 항상 내부 정보와 외부 정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이 내부 정보라는 거는 이제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진짜 주가를 올리는 사람들이 짜장면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모여갖고 뭔가 이렇게 작당하고 그 전에 사전 미팅을 갖고 뭐 여의도 사람을 부르고 기자를 부르고 뭐 경제계 금융인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뭔가 이렇게 야합 뭔가를 한다는 거죠. 조작전에. 그 큰 돈이 움직이고 큰 저희가 올라가는데 그냥 뭐 오늘 난 이 주가 올라가겠다 하고 뭐 그냥 산다고 해서 올라가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회사하고도 입을 맞춰서 여러 가지 이 기간에 뭐 기사 같은 거나 좋은 거 내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서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율도 필요하고. 그 내부적인 부분을 알고 있으면 경제적인 신문도 그렇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외부적인 것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신문과 매스컴에서 정보를 얻죠. 내부적인 정보라면 이제 긴장하고 있으면 최소한 위험을 피하고
이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득권들은 전형적인 일본의 그러한 이제 뭐랄까 뭐 그린 궁핍파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들 금융노예 집이나 뭐 이런 거를 고가에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채무를 지게 하죠. 채무.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돈 벌고 뭔가 자신이 나서서 좀 더 큰 사업이나 뭔가 자신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거를 좀 뭔가 그러니까 무모하다고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일을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또 뭔가 그렇게 이제 기계화되는 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면 딴 생각을 안 하게 하려면 이 부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달 갚아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뭔가 한마디로 자연인이든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하든 이런 딴짓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은 이런 노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일을 꾸준히 해서 다달이 빚을 메꿔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자꾸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뭐야 그 회사에서는 좀 직장이 약간만 괜찮아도 대출을 막 해주죠.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언젠가 이제 그게 이제 빚으로 한 30년 동안 벌어야 될 거를 한 번에 씀으로써 그 빚, 이러한 빚을 갚는 노예. 그러므로써 뭔가 사회가 이렇게 좀 안정적이죠. 기득권 자녀가 봤을 때는. 그런 노예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공부하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사업을 한다던가 투자를 한다던가 자기 나름대로의 노예 생활을 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 정보만 아는 사람들, 외부에서 듣는 거, 우리나라 교육도 전형적인 노예화 교육이죠. 그리고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노예로 사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드라마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 쏟아붓죠. 그게 전형적인 노예가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위험 회피가 힘들어요. 금융노예나 뭐 성공약, 야, 집 한 몇 개 있어야 돼. 그래서 집을 사서 계속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대출도 줄이려고 그러고 노예에 딱 걸리게 그냥 그 거미줄을 쳐놓은 거죠. 거기서 지금 다 걸리고 있어요. 특히 요번에 20, 30대들이 무리하게 땡겨서 이 집이나 이런 지금 주식도 지금 계속 신용장고 들고 이런 게 뭡니까? 예, 다 그런 거 이제 나중에 힘든 거죠. 그리고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이제 하우스 푸어 이런 거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써서 물론 이런 걸 쓰면 이제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지표도 좋아지고 또 산업이 큰 것 같지만 반대로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계속 빚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이 외부적인 정보, 누군가 집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계속 고가의 집을 사게 하죠, 사실은. 그게 문제죠. 싼 집을 사게 하면 되는데 고가인 집을 사게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를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비교해야 되고요. 이 내부 정보를 나름 저는 조금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딴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좀 틀리죠. 예, 그거는 이제 저 나름대로 뭐 썰도 있고 어떤 것도 제가 나름대로 경험상 이럴 거다라는 이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한번 9월 위기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제가 아는 대로 그냥 적어본 겁니다. 뭐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이런 위기설들이 묻혀 있지만 이제 서서히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나왔을 때 이게 9월에 지금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재수 없으면은 8월 말부터 이걸 다 슬금슬금 도망갈 것 같아요. 자 그럼 9월 말 8월 중순 이후 실적 발표 이후에 한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RP 만기 환매조건부 채권이 6개월, 지금 3월인가 해서 지금 딱 9월 달에 만기가 되면서 과연 이거를 다시 또 연장해주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새로 발생해서 또 이걸 발행해야 되는 회사들이 더 있겠죠. 그럼 자꾸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재무 건전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연말 안에 뭔가 하락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뭐 정급 펀드니 해서 채권의 그 등급들도 내려가면서 하여튼 좀 여러 가지 복잡해지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만기에 대한 거를 연장을 해주냐. 물론 연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가는 계속 더 안 좋아지는 거겠죠. 그럼 세금을 많이 걷거나 뭐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좀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미국 통합수합 만기가 9월 달이 됩니다. 설마 이걸 안 해주진 않겠죠. 근데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공매도 해지가 이제 그 공매도를 이제 9월부터는 하죠. 이 공매도는 저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기관하고 뭐 이런 뭐 그런 데만 좋은 거 아닙니까? 예. 개인들이 공매도 거의 안 하거든요. 예. 떨어지는 거 한마디로 떨어져서 돈을 버는 건데 투자에도 좀 안 맞죠. 사실은 뭐 인버스니 뭐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9월 위기설에 이 공매도도 해지되면 수급도 안 좋아지죠. 수급이 굉장히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죠. 왜냐면 떨어뜨려서 먹으려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영업자 폭망 중은 저도 가까운 이런 뭐 튀김 가게부터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핫도그집부터 저 돌아다니면서 단골들이 있어도 물어보면 내놓은 집들이 태반입니다. 지금 이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뭐 이런 금융 활동을 안 하나요? 지금 이거 세도 못 내는 데가 태반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거의 번외죠. 언택트 한다고 그러면서 더 안 시켜 먹고 더 안 돌아다니고 더 안 먹죠. 이것도 그냥 뭐 정책도 없어요. 조금 뭐 대출해 준다고 그러고. 은행 영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심각하죠. 금융기관, 가계 폭망, 시중 돈이 마르고 있어요. 돈이 없어요, 시중에. 한번 뭐 다녀보시면 이건 자기 주머니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죠. 뭐 굳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리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도 뭐 VOK인가요? 신라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명한 그 라임 사태, 또 그 다음에 옵티머스인가요? 그리고 지금 또 P2B도 나오고 있죠. 지금 금융사고는 뭐 계속 터져요. 근데 이제 이 피해자들만 이제 신라젠인가? 그거 신라젠에만 지금 피해자가 17만 명이에요. 네,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터질 때마다 최소 10,000명에서 몇천, 많게는 뭐 17만, 20만씩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하겠죠, 언젠가. 그래서 이제 아마 청와대나 이쪽에 가서 데모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펀드런이 나올 수가 있어서 수급도 안 좋아지죠. 난 요즘 펀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기에는 뭐, 지금 뭐, 대충 뭐 보시면 저도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주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펀드의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도 보고 파다 보니까 이 정권의 그 특징, 덮어버리자. 그리고 자기네들 그 참모들이나 이게 다 개입돼 있죠. 금융기관부터 정책도 다 개입돼 있어요. 근데 바지 사장이 뭐 몇 명만 넣어놓고 지금 무마시키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자꾸 이제 누구야 경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인가요? 자꾸 파니까 이제 검찰을 흔들고 있죠. 네. 파는 딱 됐어요. 비리 온상이에요. 비리 온상. 이건 이제 정국 정책의 실책입니다. 실패예요, 실패. 네, 이게 이제 분명히 정권 말기에 올해 하반기 주가 폭락되고 부동산은 이제 내년에 빠져요.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선행적인 지수인 주식이 먼저 빠지고요. 내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주택은 뭐 그전부터 지금 지방은 이제 뭐 많이 빠졌지만 수도권은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인천 쪽에도 지금 분양을 계속 앞두고 있어요. 계속 짓고 있고 이거 분양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증권사 PF 대출 있죠. 이 PF 대출을 증권사가 엄청나게 했죠. 근데 이제 건설사가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증권사가 이걸 다 떠안아야 돼요. 굉장히 이것도 심각합니다. 중소기업 줄도산 중 500개가 도산을 한다고 난리예요. 그 대기업도 지금 확산 중. 대기업도 지금 다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만 까질 않죠. 대기업이 이게 지금 뭐 저도 뭐 알고 있지만 그 주식들은 쳐다도 안 봐요 저는. 그다음에 신종자본증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종자본증권은 심각하죠. 이게 뭐냐면 긴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본으로 인정받는 거죠. 한마디로 빚을 내서 아주 길게 채권을, 그러니까 돈을 꿔갖고, 그거가 내 자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빚으로 먹고 사는데 모두 이게 회계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발 채권이 되죠. 언젠간 채권, 빚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이 신종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해줘요. 돈을 꾼 빚인데 이게 우리나라 엄청난 회계 문제죠. 이게 이제 바젤3 이런 거 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발 채권,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빚이 돼버리면서 한마디로 1년에 500억 수익이 나던 회사가 갑자기 마이너스 뭐 300억 막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개박살 나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은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언젠가는 국제 기준에 맞춰야 되죠. 예, 이거 굉장히 큽니다. 장기 부채를 자본으로 인정. 그리고 수출금감, 수출도 안 되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기본적이죠. 코로나 2차 락다운 가능성, 이게 9월달 이후 아주 좀 그렇죠. 9월 위기설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정부에선 더 이상 내놓을 정책과 돈이 없어요. 돈을 자꾸 하다 보면 국가 부도 얘기 나와요. 지금 국가 부도 상태에 간 데가 세계 229개 국가 중에 98개인가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와요. 우리나라는 이제 괜찮냐? 우리나라가 하반기 가면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만약에 하락이 되면 해외 자금 끌어들이는 것부터 뭐 여러 가지 또 그 우량 채권이 아닌 채권은 이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좋은 그런 데서 팔아야죠. 그래서 이 수급에서 물량이 팍 나올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주가를 견인할 이벤트가 없어요.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 생각보다 아직은 못 가고 있죠. 물론 이제 시세를 다 했다고 보는 것도 있고요. 근데 더 이상 내놓을 게 없어요. 또 수수를 할 수도 없고 카드는 다 썼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인 위기를 잠깐 얘기하면 여기 깜빡 이거 못 적었는데요. 중국 샨샤댐 붕괴 가능성이 자꾸 대두돼요. 이게 약간 뭐랄까 나름대로 이거를 누가 조작하고 있다 기후를 그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근데 어쨌든 중국의 샨샤댐이 붕괴가 되면 단기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제 생각에는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다시 추이를 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팔았던 걸 사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샨샤댐이 붕괴되면 중국의 40% 경제가 한마디로 수장되고 제일 문제는 그 양쯔강 하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4개 이상이 잠긴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쪽에 있는 그 산업시설이 다 묻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가 엄청나죠. 그래서 샨샤댐이 붕괴됐다, 금이 갔다 하면 그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요번 주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지만 지금 그리고 이 댐을 옛날부터 계속 나왔지만 이 댐을 누가 졌죠? 중국에서 졌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콘크리트를 다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실공사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빼먹었다 누가. 그래서 불안해요. 중국에서 졌어요. 그걸 좀 중국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중 속에 숨을 수가 있어요.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쯤 해먹어도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조심해야 돼요. 중국인들은.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집중해야 할 주식, 요거 때문에 이제 튼 거예요. 요거는 그냥, 요런 게 있으니까 뭔가 이제 한번 숙지는 해두시고, 이렇게 편안할 때 악재에 대해서 미리, 이런 게 있다. 그냥 잠깐 조금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갑자기 그냥 멍하게 있다가 갑자기 하한가 다 갔다고, 그 다음날 또 보자. 또 그 다음날 가고, 그 다음날 보자. 또 하한가 가고, 이런 게 바로 폭락이거든요. 그래서, 느낌 이상하다 하면은, 이때 다다다다닥 한번 찾아보고 결정을 내려야죠. 자, 다음 주 집중해야 될 주식입니다. 먼저 삼성제약입니다.
재료가 크고 먼저 나올 거 순서대로 했습니다. 재료가 크고 상승 확률. 삼성제약은요, 시장함 지금 삼성에 대한 게 나와서 신약이 거의 됐나 봐요. 왜냐면 홈페이지를 막아놓고 홈페이지를 내용을 아는 애들이 막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요일 날도 하여튼 세력인지 일반인들인지 어제 밤새부터 그 금요일 날 장 끝나고부터 계속 정보도 조금씩 풀면서 계속 뭐라고 떠들어요. 진짜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다는 경우 처음 봤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한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죠? 군대 정도가 붙어서 작업하면 되는데, 이건 거의 그 소대 이상 중대급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세력이 붙은 것 같아요. 삼성제약. 삼성제약을 많이 갖고 계시거나 내일 좀 흔들어 준다면 한번 조금이라도 베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삼성제약 저도 좀, 네, 다음 주에 저는 10,000원 이하에서는 안 팔 겁니다. 네, 10,000원 이하에서는 안 팔아요. 삼성제약.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0,000원 이하에서 안 팔고, 네, 10,000원 이후에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 코멘트고요. 이제 코멘트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도 월요일날 월요일 어차피 상승을 하는데, 월요일날 출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언젠가 이제 다음 주 출발을 하는데, 재료도 얘도 엄청나게 커요. 네, 삼성제약이랑 비슷합니다.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어요. 조금 작아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출발을 월요일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하루 이틀 있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서 견뎌야 되겠죠? 아니, 들어가면. 지에논 에너지는 D-Day는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좀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가는 월요일이고 화요일에 D-Day 뮤가 있죠? 뭐 춘천 뭐 그거. 네, 그러니까 지에논도 들어가시면 요번에 시세를 좀 줄 거예요. 그리고 현대 HCN은 요일로 봤을 때는 현대 HCN이 월요일 날에는 우성 협상자죠. 예. 그랬을 때 이제 현대 HCN이 월요일 날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시세를 주겠죠. 원래 순서로는 현대 HCN, 지에논 에너지겠죠. 근데 뭐 어쨌든 재료를 봤을 땐 지에논 에너지가 좀 더 크다고 봐야죠. 그리고 광전자는 이제 기사가 나와서 요거는 이제 상승 출발을 하는데 상승을 할 겁니다. 한번 그 대신 단타 매매나 이런 거 못하는 분은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 전날 들어갔어야죠. 사실은 월요일은 재수 좋으면서 하는 거죠. 그럼 이제 i3 시스템은 차트 완성주예요. 그래서 8월 15일 전후로 실적 발표까지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재료는 실적주기 때문에 뭐 저번에 3만 원 뚫었으니까 현 주가에서 한 50% 이상, 50% 정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70%까지도. 그렇지만 i3 시스템은 이런 재료들에 비해서 좀 작죠. 그렇지만 차트가 월요일 매수 타이밍이에요. i3 시스템입니다. 안전하죠. 실적이 좋으니까.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것도 뭔가 있어요. 네, 이건 초기입니다. 초. 그리고 차트를 너무 월요일날, 금요일날 잘 만들어놔서 이거는 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 한 따블은 먹어야 되겠죠. 네, 한 따블은 먹어야 되고 월요일날 갔으면 좋겠는데 월요일날 못 가면 한 수요일 안에 가겠죠. 근데 만약에 수요일 이후에도 못 간다면 흘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촉에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차트가 완성이 됐다. 네, 그리고 i3 시스템보단 재료는 더 커요. 네, 큽니다. 미래ING도 이제 주봉상 차트가 완성이 됐어요. 다음 주 이거는 조금 널널해요. 초에 안 가고 수요일 이후에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양봉을 주봉을 만들 거기 때문에 미래ING까지 이렇게 8개를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네, 삼성제약입니다. 일봉, 주봉, 월봉입니다. 월봉이 굉장히 널널하죠. 어느 시점에서 옆으로 흔들어요. 그리고 또 가요. 또 갈 확률이 높아요. 또 갈 확률이 높은데 흔드는 시점이 거의 한 이쯤에서 흔들 것 같아요. 이쯤에서 이렇게. 네. 시장함은 잘 안 나요. 사망 확률도 높아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거에 대한 항암제인데 이게 뭐 10,000원도 못 가고 이거를 10,000원 밑에서 판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제 생각은 그래.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스마트죠. 상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주봉을 봐도 이제 양봉으로 월봉을 봐도 위로 거의 이렇게 열려 있는 주식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바이오스마트는 모든 게 준비가 됐는데 D-Day를 좀 더 늦출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계속 이제 상승은 할 겁니다. 월요일부터. 근데 점으로 가냐 아니면 조정을 주면서 가냐 그 차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기회가 많죠. 그러니까 재료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회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들어 앉아야 돼요. 분자진단 그거를 하는 회사가 좀 시젠 같은 경우 있죠. 네, 시젠의 시총과도 막 비교하는데 최소한 그거의 반만 따라가라 이거죠. 굉장히 큰 재료죠. 네, GN원 에너지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찍을 거 다 찍었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화요일날 이제 그 큰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뷰가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걸 뚫면서 쭉 올라가 주겠죠. 네? 그 양봉으로 한 월봉이 이것보다 길게 끝날 겁니다. 잘 알아서 판단하시고 다 완성됐어요. 네, 현대 HCN입니다. 이거는 이제 연기가 됐죠. 연기됐다가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나는데 이 이벤트를 굉장히 오래 준비했어요. 근데 그냥 단발성으로 한번 올리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렸다가 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렸다가 속임수 주다가 또 그냥 막 쭉쭉 갈 수도 있고요. 그럴 확률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쭉쭉쭉쭉 못 가고 보시면 그렇죠. 쭉쭉 못 가고 그만큼 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기에 뭔가 더 큰 이벤트를 위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길진 않아요, 그 기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시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 쭉 가겠죠. 근데 이 매각 재료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수준까지 최소한 이걸 올려놓을 것 같습니다. 그 시총도 5,350원? 네, 그러니까 할만해요. 그러니까 등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추세를 주면서 쭉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오랫동안 아주 뭐 두세 달 올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보단 좀 더 짧은 그렇습니다. 현대 HCN i3 시스템이죠. 지금 공장이 풀가동하고 있죠. 보시면은 그때 풀가동한다는데 못해서 이렇게 갔죠. 그럼 이 고점은 뚫린다는 거예요. 근데 뚫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조정을 준 거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천천히 해서 올린다는 거죠. 그게 언제다? 실적 발표할 때까지. 그렇게 쭉. 늘린 만큼 쭉. 네, 그런 거죠. 그 대신, 이거는 뭐 점상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시세를 주면서 3만 원은 넘긴다. 3만 원은 넘긴다. 그 대신 안정적이잖아요. 네, 실적이.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죠. 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거를 만약에 돈이 좀 있고, 금요일 종가 전에 봤다면 100% 들어갔죠. 이 차트, 이거는 제가 차트를 잘 그려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뭔가 신사업을 한다. 신사업. 신사업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몰라서 얼마를 갈지 모르는데 어쨌든 딱 뛸 준비는 해놨어요. 딱. 그래서 뭔가 신사업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재료 크기가 뭔지를 몰라갖고 지금 이러는데 하여튼 이거 참 요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도박성이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알려면 좀 뒤지고 다녀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냥 뭐 신사업 같은 걸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차트를 완전 만들어놨네. 이런 데서 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근데 안 될 확률도 반이 되겠죠. 근데 한번 뭐 보십시오. 저는 저 촉을 믿어요. 자, 미래 ING죠.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긴 횡보를 줬죠. 주봉도 이제 여기 딱 맞았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이걸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시적 발표할 때까지 가져갈 수 있는 i3 시스템과 미래 ING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구간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거는 아무래도 저는 미래 ING와 i3 시스템입니다. 지금부터 8월 15일 시적 발표까지 안전한 거죠. 안전하면서 50% 이상을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종목은 월요일부터 여윳돈 생기면 월요일, 화요일 매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거 아니면은 삼성제약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현금화 되죠. 근데 이제 기회가 과연 줄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냥 시장가로 사버려요. 저는 현실은 시장가로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사요. 이렇게 되는 것도 못 돼요. 되려고 그러면 벌써 10호가 올라가 있고 막 이래요. 떨어뜨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팔 때도 시장가로 그냥 막 팔아버려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그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좀만 더 위에다 대자 하다 보면 올라오다가 또 쭉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시장가로 던지고 시장가로 사버려요. 이제 단타를 칠 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수익이 조금 차이 나죠. 디테일하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손도 안 빨고 그래서 시장가예요. 무조건 시장가. 그렇고요. 어쨌든 내일 판단을 잘하세요. 계좌를 사실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저는 이제 삼성제약 잡은 걸로 이제 그냥 안 볼, 다음 주엔 좀 약간 안 볼 거예요. 종목들을. 왜냐면 자꾸 팔고 싶고 딴 게 갈 것 같아서 또 재수없으면 또 이제 옮겨 탈 수가 있거든요. 그 마음이 안 흔들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웬만하면 주말까지 뭐 큰 매수 매도 없이 어차피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잘 판단해 보시고 해보세요. 네, 그리고 구독자용으로 요거는 또 그 노출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 구독한 분들한테 좀 특권을 드려야죠. 뭐 얼뜨기 뜨내기들 뭐 다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한 1000명 모집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일요일인데 잘 쉬세요.